첫 번째, 학교 생활기록부 학년 말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건데요. 모두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어디서부터? 예, 기본적인 인적 학적 사항부터 특히 전출입생이 있다거나 학적 변동 학생이 있으면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겠죠. 자, 각각의 항목 모두 학교 생활 기록부 완료하신 후에 검증 마감까지 모두 순서대로 하면 돼요. 메뉴 자체는 읽어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확인 하나씩 해보시라는 겁니다. 이건 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학교에서 각각의 업무를 맡은 거의 모든 교사가 참여해서 완료하는 게 학교 생활 기록부고 이미 담임쌤들께서는 11월 말부터 작업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12월 말에 완성된 걸 가지고 3회 이상 대조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2월에 선생님들 집에서 쉬셔야 되는 시간에 나와서 근무하면서 확인하세요 하면 전 선생님이 하시겠어요? 아니기 때문에 12월 말에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학교 생활 기록부가 완성될 수 있도록 꾸준히 체크를 해주시고 업무 담당자는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를 계속 말씀하셔야 돼요. 그중에 교과 담당 교사는 학기말 성적 처리가 완료되면 일람표와 과목 석차를 조회하고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교과와 관련된 독서 활동 상황도 등록을 하고요. 그리고 교양교과 이수 처리를 하는데 이 교양교과 이수 처리는 학교마다 업무 분장이 달라요. 어떤 학교는 성적 처리 담당이 이수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학교는 그 교양교과 수업을 들어가는 선생님이 이수 처리를 합니다. 교양교과는 아직까지 미이수가 원칙적으로 없어요. 전부 다 이수입니다. 0시간 수업을 들어도 이수예요. 미이수라는 게 2022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면 아마 미이수가 이제 나올 거예요. 출석일수 미달이든가 성적이 부족해서 뭐 미이수라는 게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보충지도를 지시하겠지만 그 외의 것들. 하지만 현재까지 2015 교육과정에서는 교양교과의 이수, 미이수에서 전부 다 패스, P로 처리를 합니다. 뭘로 처리하냐? 학급별로 산출을 해, 학급별로 처리를 해야 돼요.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교과 담당 교사가 하기도 하고 성적 담당이 하기도 하고 성적 처리의 마지막 단계가 교양교과 이수 처리까지 완료돼야지 생기부에 해당 내용이 기록이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과목, 전 과목 선생님들이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기록합니다. 실제 수업에 참여된 수업 활동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기록하는데요. 그 중에서 학생들 개개인의 특성이 나타나게 구체적으로 기록하라고 항상 합니다. 근데 실제로 교실에서 구체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이 10명이면 한 10명의 학생은 아무 특징 없이 앉아서 숨만 쉬고 있어서 아무것도 생각이 잘 나지 않는 경우 많아요. 하지만 아이들을 구별 지을 수 있게 구체적인 걸로 해주시고 그렇게 하려니까 수업 과정에서 수시로 관찰 내용을 기록해서 그걸 가지고 전체를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적어라라고 말합니다. 그럼 저희가 지향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뭘 지향하라고 하냐? 여기 보면 수업에서 이루어진 활동, 단순 나열. 내 수업은 A, B, C, D 5개를 했어. 5개를 쭉 다 적어주거나 그냥 성취 기준에 나와 있는 걸 순서대로 적어주는 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심지어 이제 저희 학교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과학 교양인가요? 과학 탐구 실험인가? 1학년 과목 중에 하나인데 아이가 11월에 전학을 왔어요. 학년 말에 거의 전학을 온 거죠. 실제로 그 수업을 처음 듣는 아이예요. 근데 3월에 수업한 아이들, 1학기, 2학기 전체를 수업한 아이들처럼 온갖 실험을 다 했다고 다 적어놨어요. 아이가 깜짝 놀라서 다음 학년도에 내려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런 거 한 적이 없는데요. 그래도 기록해야 될 걸 빼놓은 게 아니고 더 많이 적어줘서 수 정정은 하지 않았어요. 아이를 설득시켰죠. 선생님이 전체 아이들을 비슷하게 넣으신 것 같다. 네가 안 한 거지만 기록돼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크게 손해볼 일이 없으니 하지만 그냥 놔두자라고 설득은 했지만 원칙적으로 잘못 기록하신 거죠. 그래서 이 단순 나열을 하는데 이 아이의 특성이 어떤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나열하는 그런 행위는 하지 않도록 꼭 교과에 안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기록할 때 특별하게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걸 예시를 해요. 어떤 걸 예시를 하냐? 자, 지금 여기 첫 번째 보시면 순회 교육으로 특이사항 없음. 이 말은 아이가 교실에 한 번도 안 오는 아이예요. 순회 교육이라는 건 어떤 거냐? 특수학급 학생인데 움직일 수 없어요. 학교에 못 나와요. 그래서 집에 있습니다. 대신 특수교사가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을 방문해서 아이 수업을 하세요. 그리고 학적을 가지고 졸업을 시킬 수 있어요. 이게 순회교육 학생이에요. 그런데 학교에
안 나왔으니까 얘는 적을 게 없으니까 이걸 적으라는 거죠. 이걸 적으면 특수교육 학생이구나. 그냥 한눈에 보여서 실제로 특수학급 선생님들은 이걸 싫어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걸 표시가 안 나는 게 더 좋다고. 그런데 학교에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는 아시겠지만 상태가 심한 아이는 교실에 하나도 안 올라오고 특수학급에서만 하루 종일 있는 경우 있어요. 그 아이는 순회교육도 아닌데 도대체 뭘 적지 하나도 안 들어왔는데 그러면 이렇게 적고 싶어 하세요.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부에 그것도 문의를 했어요. 모두 적을 때 순회교육은 아니지만 특수학급에서 하루 종일 있는 아이, 한 번도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아이는 뭐라고 적냐? 그랬더니 교육부의 답변, 그건 특수학급 운영을 잘못한 거랍니다. 실제로 수업에 한 번, 한 시간도 참여하지 않는 특수학급 학생은 일반 학교의 통합학급으로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은 없다는 게 원칙이라는 답변을 교육부에서 들었고요. 장기 결석으로 특이사항 없으면 2학기를 통으로 안 나온 경우예요. 1년 전체라면 1년 전체를. 장기 결석을 얘가 한 달 안 나왔다고 임의로 장기 결석하는 거 아닙니다. 장기 결석은 한 시간도 수업을 안 듣게 안 나왔을 때 이 내용을 적는 거고 한 시간이라도 수업을 들었으면 그 아이가 교과 뭐 수업 내용을 설명하는 오리엔테이션 과정에 참여함 뭐 이런 식으로 한 시간 참여한 내용이 어떤 건지 기억을 더듬어서 써주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위탁 학생인 경우 수업을 안 듣는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보통 수업을 하나도 안 듣는 위탁 학생은 직업 위탁을 아이가 가서 학기 전체의 수업을 모두 안 듣는 경우는 수강학생을 아예 편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강학생을 편성하지 않으면 그 과목을 원래 듣지 않는 아이니까 이걸 세특을 적을 필요도 없어서 이런 내용을 적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법에 따라서 혹시 위탁 갔는데 수강학생 편성돼 있어서 이걸 우리 학교는 적어요. 그럼 이 내용을 적으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적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 생기부 기재요령에 안내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기록을 하실 때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각종 유의사항을 준수해라. 그 말은 뭐냐? 세특을 적을 때 아무거나 적지 말고 생기부에 적지 말라고 하는 기관명이나 어떤 내용은 적지 말고 그다음 뭐 자격증 내용은 자격증에만 적으라 하는데 자격증 취득한 걸 생기부에 듬뿍 세특에 막 적어놓는 경우 있어요. 아닙니다. 그런 내용. 그래서 그 내용 참고해서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담당 교사가 이 아이는 너무 훌륭한 아이라 1학기 내용도 듬뿍, 2학기 내용도 듬뿍, 바이트 수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전체 바이트 수는 동일하지만 1학기 따로 2학기 따로 해당 내용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학기명이 나타나요. 아이 세특에 학기명이 나타나는데 그렇지 않고 나 1학기에 기록해놨는데 얘는 더 이상 기록할 게 없어. 2학기에 한 게 없어. 그럼 1학기나 2학기 중에 한 번만 기록하면 학기가 자동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언제 기록했는지가 중요하지 않고 두 번 다 기록했을 때만 학기 구분을 해주고 한 번만 기록했을 때는 학기명이 표시되지 않는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3학년의 경우 작년에 큰 오류가 있었어요. 한번 대입 수시 전형 자료를 만들었는데 특정한 과목의 세특이 몽땅 없어진 거예요. 3학년 대입 수시 전형에서는 1학기 세특 자료만 가요. 그런데 수시 전형이 8월 말에 있다 보니 8월에 세특을 넣으니까 언제로 들어갔냐? 2학기로 이미 학기가 바뀌어서 2학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대입 수시 전형 자료를 생성했는데 2학기에 넣은 건 만들지 않아요. 1학기에 넣은 것만 만듭니다. 그래서 작년에 부랴부랴 대입 전형 자료 만든 걸 취소하고 2학기에 넣은 걸 다시 1학기로 옮기세요 했던 학교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능이 개선됐죠. 한 번에 문제가 생기면. 자, 생기부 자료 검증을 하면요. 대입 수시 전형 자료 반영하기 위해서 자료 검증을 하면 1학기에 세특이 없는 경우 없습니다라고 메시지를 줘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저희 알고 있어야 됩니다. 1학기에다 꼭 세특을 넣어야지 수시 전형 자료에 제공된다. 그다음 조기 졸업 학생이 혹시 2학년에 있다면 여기도 역시 2학년 1학기에 해당 세특을 넣어야지만 대학 입시 자료로 제공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그다음 자 여기 보시면 다시 나오는데 영재교육과 발명교육 수료 내용이 있습니다. 영재교육, 발명교육 수료 내용은 공문에 의해서 아이가 어떤 기관, 영재교육기관에 또는 발명교육기관에 수료한 내용이 공문으로 오면 그냥 알아서가 아니고 해당 내용을 여기에 생기부 예시자료처럼 이렇게
이거랑 똑같이가 아니고 그 공문에 온 내용을 여기에 유사하게 여기와 준거에서 입력을 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별도의 영역에다 입력을 해요. 학교생활기록부에 영재와 발명교육을 기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입력을 해놓으면 얘는 어디로 가지 않느냐? 대입 전형 자료 상급학교 진학 시 제공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영역에 넣어야지. 세특에 직접 쓰면 안 되고요. 별도의 영역에 넣어야지 상급학교 진학 시 제공되지 않는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복학생이나 재입학 학생, 편입학 학생 이런 학적 변동 학생이 있어요. 언제냐? 예를 들어 2018년 이전에 다니다가 2019년 이후에 다시 애가 들어오는 경우 있어요. 연도가 좀 지났죠. 지금 이런 아이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2018년 이전에는 과목 세특이 바이트 수가 엄청 더 많았어요. 훈령 243호일 때는 바이트 수가 많다가 280호가 되면서 세특이 1500바이트 이렇게 줄었죠. 그러니까 1500바이트인가로 줄었죠. 500자로 이제 글자로. 그렇게 줄다 보니까 이전에 많은 아이가 이미 세특이 기록돼 있는데 2학기 말쯤에 와서 세특을 인정해줘야 돼요. 이전에 있던 거를. 인정해주고 싶은데 바이트 수가 너무 많아요. 새로 넣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 넣냐? 여기서 넣어요. 이전의 걸 불러다가 현재 걸로 편집해서 수정해서 넣을 수 있는데 내 마음대로 편집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편집해야 된다? 네,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아요. 어떻게 하냐? 이전에 글자 수가 많았는데 이 아이가 이런 자료가 이전에 생기부에 있었고 그 자료 중에 바이트 수를 줄여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내용을 줄일까에 대한 걸 심의를 하시고 그 심의 내용이 확정된 걸 협의록에 남겨놓으시고 그 내용을 등록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임의로 생기부를 넣는데 복학생들도 내 맘대로 넣는 건 절대 안 됩니다.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대로 넣어주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 전입생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전 학교에서 학기 중 전입을 올 때 그 학교에 개설된 아이가 특성화고에서 전학을 왔다 그러면 특성화고에서 개설된 모든 과목의 세특을 다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로 왔어요. 두 번째부터. 전입교는 우리 학교에서 그러면 우리 학교에 그 아이가 또 새로운 과목을 배워요. 먼저 학교가 아니고 우리 학교의 과목.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 새로 배우는 과목이 많으면 우리 학교에서 다 입력을 해요. 성적 처리도 하고. 먼저 학교는 성적 처리를 학기 말 처리를 하고 오지 않아서 성적은 없이 세특만 오는 거예요. 이전 학교는. 그런 걸 우리 학교에서 전입생 세특 자료 가져오기로 해서 등록을 해줘요. 자, 동일 교과는 그대로 이전 학교 세특을 인정해 줍니다. 심지어 아까처럼 지나치게 바이트 수가 많이 와서 내가 쓸 게 없어요. 그러면 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올려서 너무 많아서 이 중에 일부 내용 지우고 저희 학교 내용 쓸 겁니다. 협의를 할 수도 있어요. 흔치는 않지만 그런 경우도 있고 우리 학교에 제가 아까 특성화에서 일부러 일반계고로 전학을 왔다 그랬죠. 흔치 않지만 있습니다. 그러면 특성화고 과목 중에는 일반고 과목이 아닌 게 많아요. 그러면 그 과목은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 기계 일반인 걸 배우다 우리 학교에 왔다. 그럼 우리 학교 기계 일반이 없어요. 그러면 그 세특은 버릴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고 삭제할 수도 있고 가져다 그냥 적어 놓을 수 있어요. 적어 놓으면 성적은 없지만 세특만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너무 마음이 좋으셔서 저희 성적관리위원회를 하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성적관리위원회에서 이걸 넣을 거냐 뺄 거냐를 심의를 하는데 거기서 나온 얘기가 그래도 이 아이가 나중에 대학 가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니 넣어두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반면에 저는 그 반대로도 생각해요. 이 아이가 특성화에서 인문계로 올 때 좋은 뜻으로 왔을 수도 있지만 또 나쁘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전 기록이 없는 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건 장단점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성적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만약에 이전 학교의 세특이 우리 학교 과목이 없어서 삭제를 하고 싶다. 개설되지 않은 그럼 물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전 학교 과목을 불러다가 선택해서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서 불러서 반영하지 않고 선택고 이 내용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 삭제고 하고 세부능력자 여기 선택 후 삭제 여기 나와 있죠. 선택 후 삭제한 후에 여기 선택 후 삭제한 후에 생기부에 자료 반영을 하고 그 내용이 진짜 삭제되었는지 확인해라.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만약에 우리 학교는 이전 학교 걸 인정할 거야. 근데 잘못해서 지웠어.
이전 학교 걸 지우고 잘못 지우면 여기 삭제 취소를 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전 학교 세특을 삭제 취소를 해서 되살려서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누가 결정한다고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걸 그거에 맞춰서 수정을 하는데 누가 수정할지 아무도 지정하지 않으면 안 하고 있어요. 자기 교과는 가져다 해요. 국어 교과는 이전 학교 배우던 국어 선생님이 전입생 자료 가져오기로 등록하고 내 거 추가로 쓰면 돼요. 그런데 없는 과목은 담당자가 없어요. 이 존재하지 않는 과목. 기계 일반이라는 게 우리 학교에는 없는데 그럼 누가 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 한 분을 내부 결제로 담당자로 지정을 하라는 겁니다. 보통 누가 될까요? 없는 교과. 네, 담임교사가 되겠죠. 담임선생님이 전입생의 이전 학교 특기사항을 인정하게 되면 없는 교과들 가져다 저장해서 생기부에 반영된 날을 꼭 확인하시라 그런 내용을 안내드리는 겁니다. 전입생이 왔을 때 경우 이전 학교 걸 어떻게 할 건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중에 필요 없는 건 삭제할 수도 있고요. 자, 만약에 잘못해서 지웠을 때 삭제 취소해서 복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담당자 선생님 한 분을 지정해서 삭제할 건지 복구할 건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 내용이 잘 됐는지 꼭 누군가는 꼭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인데요. 특정 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특기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하니까 어떤 선생님들은 특정 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건 여기 자리가 남으니까 다 넣어야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리가 남으니까 몽땅 넣어야지. 근데 자리가 남는다고 해서 넣는 게 아니죠. 자리가 남는다고 해서 넣는 게 아니고 개세특은 선생님들이 이런 마음을 가질까 봐 요것만 넣어라라고 학업성적 아니 생기부 기재요령에 아예 정해져 있어요. 그럼 이 중에 영재교육, 발명교육 뭐 활동을 한 내용이 공문으로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선생님들 학교에서 주로 하는 건 얘밖에 없어요. 얘가 누굴까요? 줄여서 학교 자율과정이라고 해요. 정식 명칭은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학교 자율과정 교육활동을 운영했을 때 무슨 프로그램에 어떻게 참여했다. 이 부분이 주로 이제 융합과정이 해당이 되는데 이제 학교에서 정할 거예요. 이 자율과정을 했는데 융합을 하지 않은 선생님은 그냥 교과 세특에 적으세요. 해당 교과가 없으면 자율과정 여기 개세특에 적으세요. 학교에서 안내를 맞춰서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대부분의 학교가 요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개세특에 적을 수 있지만 나머지 여기에 첨부된 이 내용이 아닌 내용들은 함부로 본인이 임의로 판단해서 개세특에 마구 적는 건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목별 독서활동, 자, 담당 선생님이 교과목별로 교과 관련 독서활동을 했을 때 교과 독서활동에 적습니다. 도서명과 저자를 적죠. 그런데 특정 과목에 해당되지 않으면 학급 담임교사가 기록을 합니다. 어디에? 공통 영역에 기록하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요. 독서 활동은 아이가 독서록을 제출해요. 이런 독서록을 증빙 서류로 제출하면 그걸 보고서 기록을 하는 거고요. 그 중에 정기 간행물이 아닌 여기 정기 간행물, 잡지 같은 정기 간행물을 제외하고 ISBN에 등재된 거에 한해서 등록한다. 그래서 다음이나 이런 데서 도서 검색을 하면 ISBN 번호가 있어요. 그런 도서들은 모두 기록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독서 활동이 어떻게 됐나요? 상급 학교 진학에서 제공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이 독서 활동이 전부 어디로 들어오냐? 교과 세특이나 자율활동, 진로활동에 독서 기록이 온갖 게 기록돼요. 근데 심지어 어떤 학교에서 이제 제가 그건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통합사회라는 교과가 1학년에 4시간의 수업이 있습니다. 근데 3시간만 진도를 나가고 1시간을 독서활동으로 사회과 선생님들이 n분의 1 시수분해를 한 거예요. 시수 나눠 가지기를. 그러면 진도는 3시간만 나가니까 3시간 나가는 선생님이 세특을 썼어요. 1시간 독서 활동한 선생님도 세특이에요. 수업으로 들어간 거니까. 세특에다 무슨 책을 읽고 감상문을 작성함. 이게 다예요. 이렇게 쓰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저는 그걸 틀렸다고 지적질을 했어요. 지적을 하니 그 선생님 말이 제가 쓴 게 아니고 저 선생님이 쓴 거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단순 독서 활동은 어디다 써야 돼요? 독서 기록에 써야 돼요. 단순 독서 활동. 그런데 뭐뭐를 읽고 소감문을 작성하면 독서 활동이에요.
그걸 교과세특에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과세특의 독서 기록을 쓸 때는 이 책을 읽고 그 책에서 나온 사회 무슨 현상에 대해서 발표하고 토론을 했다거나 또는 이 책을 읽고 국어 시간에 뭐 개인별로 역할극을 나눠서 했다거나 뭔가 교과 연계 활동을 했을 때 그 책을 쓰라는 거지 책 읽은 내용을 교과에 무슨 책, 무슨 책, 무슨 책 5권을 읽음 이런 건 단순 독서 활동입니다. 교과에 쓰라는 게 아닙니다. 교과의 독서 기록을 쓸 때는 단순 독서 활동을 제외하고 쓰셔야 된다. 꼭 안내를 해주셔야 되고 생기부 점검할 때도 확인하게 됩니다. 이어서 학년 말 학교 생활기록부 반영과 마감에 대한 절차를 안내 드릴 건데요. 이미 알고 있어요. 자료 입력이 모두 완료되고 12월에 되면 자, 담임쌤들께서 학생부 반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교과 선생님, 동아리 선생님, 온갖 선생님들이 한 자료가 생기부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자료 검증을 합니다. 그리고 학급 마감을 해요. 그러면 이 1번부터 2번은 시점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거의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동시에. 1, 2, 3 반영하고 검증하고 마감하는 게 같이 이루어져요. 제가 왜 이 시점을 하냐면 작년 연말에 큰 오류가 있었어요. 3월 돼서 지역교육청에서 장학사님들이 긴급한 메시지를 보냈어요. 혹시 학교에 이전 연도 생기부 자료가 반영되지 않은 채로 진급이 돼서 반영되지 않은 자료가 있나 확인 요청한다고. 물론 저희 학교는 어느 날짜에 꼭 반영하고 하라고 날짜를 지정해 줬어요. 그런 일이 없는데 인근의 딴 학교에서는 담임선생님들이 생기부 반영은 12월쯤에 다 했어요. 검증까지 다 해놨어요. 그리고 마감만 안 하고 기다리고 2월에 마감을 했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12월에 반영 검증까지 다 이상 없어 확인 다 했어 담임이 해놨는데 그 후에 교과 선생님들이 세특을 마구마구 쓰시고 방학 내 편집을 하신 거예요. 근데 담임은 나 검증 이미 해놨으니까 그냥 마감만 할래. 그러면 중간에 교과 선생님이 작성한 게 반영이 안 돼요. 반드시 마감을 하려면 반영, 검증, 마감 세 개를 동시에 같은 시점에서 연속적으로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학교에서 기준 날짜를 안내해야 되고 또 올해부터 바뀐 게 있어요. 올해 3월 1일이 되면서 이전 학교 생활기록부를 자기가 닫아요. 나이스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3월 1일 이후에는 이전 연도 생기부를 수정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우리 학교 작업 다 완료 안 했는데 생기부가 3월 1일 돼서 꽉 닫혀버린 거예요. 물론 반영도 덜 됐고요. 그런 일이 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항상 담임쌤들께서는 반영과 검증과 마감을 동시에 해주셔서 근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 12월 말에 방학을 하는데 12월 말에 반마감까지 다 하라고 합니다. 그럼 선생님들 어떻게 해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걸 가지고 교육청 점검을 받아요. 1월에. 교육청의 생기부 점검을 받고 그리고 각종 이제 수정해야 될 항목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때 1월에 한 3일간만 생기부를 수정할 수 있게 선생님들 대기하시라고 그러고 그 시간에 꼭 수정하게 열어요. 그리고 또 닫을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선생님들이 본인 편할 때 아무 때나 넣는 게 아니고 본인이 마구 넣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다 점검해서 이상 없이 해놨는데 12월 말에 그 뒤에 새로운 내용을 고친답시고 고쳐서 틀린 내용들을 마구 집어넣으세요. 그럼 그 뒤에 방학 때는 다른 사람이 확인을 안 해줘요. 심지어 담임쌤들도 반영만 하지. 이전에 다 점검했으니까 반영해서 그냥 마감만 할 거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그 작업 일정을 전체 선생님들의 균일하게 안내를 해야 된다는 거. 학교 실정에 따라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되고, 그다음 학교에 생활기록부 담당자는 학년별로 있죠. 검증 결과를 꼭 조회해 보셔야 돼요. 이 검증 결과에 인정 오류가 있고 인정 오류가 아닌 게 있어요. 수정해야 되는 게. 근데 어떤 담임쌤은 전부 인정 오류로 사유를 적어요. 사유만 적으면 마감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고쳐야 되는데 생기부를 고치고 검증 결과에 오류를 없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마감을 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생기부 담당자는 꼭 이 검증 결과를 조회해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학급별로 무슨 오류가 있었고 확인했나 안 했나. 그 다음에 학생부 조회 및 출력은 의무는 아닙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몇 회 이상 학년 말에 3회 이상 모두 입력 완료된 걸. 저희가 12월에 닫는다고 마감한다고 하는 이유는 어떤 선생님은 안 넣고 어떤 선생님은 넣고 하면 검토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모두 다 넣어줬어야지 3회 이상 대조를 했을 때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3회 이상 대조를 해서 그 내용을 확인할 때 보조부로 저희는 1차 때는 보조부로 해요.
항목별 출력물로 2차 때는 생기부 2를 가지고 와요. 2, 3차는. 왜냐하면 계속 항목별로 하면 어때요? 항목별로는 확인하기는 좋지만 생기부에 자료 반영했을 때 외부에서 복사해서 붙여넣은 코드가 다른 글자들은 특수문자들이 이상하게 깨져 나오는데요. 그건 항목별 출력에서는 안 나와요. 어디서 나오냐? 생기부 2 출력에서만 나와요. PPT에 있는 글자들 복사해 넣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네모가 막 깨져서 생기부 출력물에 나와요. 하지만 화면에 보일 때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 거 다 다른 데서 글자를 복사에다 붙여넣기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건 생기부 자체에 투 항목, 원, 투를 출력해야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학교 자체의 점검 과정에서 출력을 하게 되고요. 출력물을 보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모두 완료되면 생기부 학년 학급별 마감을 하고 학급별 마감이 완료되면 담당자가 전체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 마감 후에는 기한문 상신을 해서 올해 거 그만 닫을 거예요 라고 합니다. 닫는 작업은 언제? 2월 말에 하도록 합니다. 그 사이에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학생부를 반영할 때는 아이를 선택하고 그냥 전체 반영을 눌러도 되고요. 여기도 전체로 해서 전체 반영을 누르면 모든 항목이 반영이 돼요. 한 명씩 반영할 수도 있지만 학년 말에는 전체 반영을 여러 번 하셔야 됩니다. 자, 전체 반영은 조회된 반 전체 학생에 대해서 자료를 반영 영역에 선택한 근데 여기를 뭘로 선택하냐 영역을 전체로 선택해서 생기부를 통으로 반영하도록 하자라는 거고요. 전공과정 예를 들어 인문계에서는 전공과정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직업위탁을 가거나 위탁교육을 간 아이는 전공과정을 가지고 와요. 그 전공과정을 위탁해서 등록을 하면 생기부를 반영해줘야지 그 내용이 들어가요. 출결 상황, 자격증 취득 상황, 국가 직무능력 이수 상황, 교과학습 발달 상황은 자, 생기부 자료를 반영해야 들어가요. 누가 반영해야 될까요? 네, 담임교사입니다. 여기에서 교과학습 발달 상황이 성적이에요. 성적 처리가 완료되면 성적 고사계가 쪽지를 뿌려요. 담임선생님들 성적 처리 완료됐으니까 생기부에 반영해 주세요. 고사계가 버튼 하나 누르면 되지만 생기부의 권한은 누구의 권한이다? 네, 담임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고사계가 버튼 하나를 누르면 전체가 다 반영되는 쉬운 기능이 있지만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대요. 그래서 담임선생님들께 쪽지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반영했나를 확인하는 거고요. 전체 반영을 하면 1, 2학기 관계없이 성적 다 한꺼번에 밀려서 반영되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 외의 항목은 이걸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저장함과 나일스의 저장함과 동시에 자동으로 반영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출결 상황은 담임쌤이 반별 월 출결 마감을 해야 그 자료까지만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올해는 요즘은 별로 없어요. 요즘은 12월 말에 종업식을 졸업식을 다 하죠. 근데 옛날에는 2월에 가서 한 3일 학교 나와요. 졸업식 예행 연습하고. 그런데 어떤 담임쌤이 2월 출결 마감을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반만 수업 일수가 다른 경우 있습니다. 그러지 않도록 학교에서 별도로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모든 학급의 수업 일수가 우리 학교 계획된 수업 일수가 맞는지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학년 출결 담당이 꼭 지시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자, 교과학습 발달 상황은 성적 산출이 완료돼서 마감되면 담임쌤이 반영을 해요. 그리고 자, 교과학습 발달 상황을 삭제하는 기능도 있어요. 삭제 버튼. 이건 성적 처리가 잘못됐어. 그럼 우선 삭제하고 재반영해도 되고요. 그냥 계속 반영을 해도 덮어쓰기가 되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2학기에 교과학습 발달 상황을 반영하면 1학기도 자동으로 반영돼요. 예전에는 안 됐었는데 이것도 알아서 반영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만 조심하실 건 뭐냐면 인근의 학교에서 사이버 감사, 학교 감사를 받아요. 종합감사를 받는데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담임교사가 아닌 사람이 생기부를 반영했다. 이게 감사에서 지적사항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담임교사 아이디 생기부 자료 반영은 한 사람만 반영해야 되는데 다른 아이디가 생기부 자료를 막 반영하고 수정하는 거예요. 입력하고. 그게 로그 기록에 모두 남아요. 그래서 사이버 감사팀에서 몇 학년 몇 반에 담임교사가 아닌 사람이 이러이러한 걸 작업을 했는데 맞느냐 소명해라라고 와요. 이거 감사의 사유서를 기록을 해야 되죠. 담임교사만 생기부를 정정, 작성, 반영할 수 있다는 거 꼭 알려주시고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생기부가 완료되려면 그 전에 돼야 되는 게 있죠. 자율활동, 진로활동들이 나이스의 이수시간과 누가 기록이 일치하도록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개인별 학생 여기 개인별 학생부 이수시간과 앞에 학생부 이수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누가 기록 합계가 일치해야 돼요. 어떤 아이들이 일치하냐? 정상적으로 학교에 잘 다니는 아이들은 일치해요. 근데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가끔가다 이 누가 기록과 이수 시간이 일치하지, 학급 전체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럼 시간표가 뭐가 잘못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시간표를 확인해서 수정하시면 되고요. 특정한 아이만 틀린 경우 있어요. 예를 들어 반드시 틀리는 아이는 누가 있느냐? 위탁 교육을 간 학생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위탁은 딴 학교 가서 해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뭐 자유를 하든 진로를 하든 다른 활동을 하고 와요. 동아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창체 활동을 하고 오면 위탁 기관에서 한 건 이수 시간만 받아요. 누가 기록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기록이 더 어때요? 적겠죠. 왜냐하면 우리 학교 것과 위탁 기관 것과 하기 때문에 누가 기록이 없는 채로 이수 시간을 넣기 때문에 당연히 누가 학생부 이수 시간이 더 많아요. 위탁 학생들은. 많거나 같아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자, 또 안 맞는 아이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학기 중에 반을 변경한 학생은 이 누가 기록 이수 시간을 자동 계산을 못해요. 반 변경만 그러냐? 아니요. 학적 변동되는 전입 온 학생도 이전 학교 이후 거를 자기가 계산을 못해요. 수작업으로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학급에 위탁 학생이라든지 반변경 학생이라든지 전입생이 있을 경우 이 이수 시간과 누가 기록을 수작업으로 확인해서 하셔야 되고 위탁 학생은 이 두 개 시간이 다를 수밖에 없다. 전입생은 두 개가 같아야 돼요. 이전 학교 것과 우리 학교 거. 누구지? 반변경 학생도 같아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수작업으로 맞히셔야 된다. 물론 다른 아이들과 다른 것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 꼭 확인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학생부 입력이 모두 완료되면 기재 유의어를 검색하는데 생기부에 적을 수 없는 걸 검색하는데 이게 누구만 할 수 있냐? 담임교사만 할 수 있어요. 왜? 생기부 메뉴에 여기 학생부 조회 및 출력 메뉴 안에 있어요. 이 담임교사가 가지고 있는 조회 및 출력 화면 안에 예를 들어 자기 반 걸 조회를 하면 여기 학생부 자료 검색에 기재 유의어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럼 제가 얘를 대회라는 걸 여기다 쳤어요. 대회라는 단어는 쓸 수 없어요. 나왔죠. 얘는 쓸 수 있어요. 어디에? 수상 경력의 무슨 대회는 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외의 영역에서 대회가 나오면 안 돼요. 왜? 이쪽에 있는 건 생기부 기재요령에 나와 있는 거예요. 대회라는 용어는 수상 경력을 제외한 학교 생활 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적지 않는다. 제가 왜 이 페이지를 자꾸 얘기를 하냐 하면은 어떤 선생님들이 아이가 한 것도 아닌데 어때요? 소설책에 나오는 대회인데 어때요? 다 안 돼요. 대회라는 단어. 그래서 대회라는 말이 필요하면 무슨 경기, 무슨 경연 뭐 이런 식으로 용어를 좀 바꾸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수상 제목에 있는 대회는 가능해요. 하지만 나머지 그 어디에도 대회라는 내용은 나오면 안 된다. 그게 대표적인 게 대회예요. 그럼 그 나머지 여기에 기록할 수 없는 여러 개를 써서 검색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언제? 학년 말 학교생활기록부가 완성되거나 한 후에 담임교사가 검색을 하셔야 돼요. 근데 주로 누가 해요? 생기부 담당이 하죠. 학급에 틀린 걸 담임쌤들이 집어내셔야 돼요. 실제로 세특이나 이런 데도 대회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기부 점검을 할 때는 이 기재 유의어 부분을 열어서 그 학교의 전체 반들에 이런 내용들이 있나, 영문은 어떻게 썼나, 여기다 영문자 O 하나만 쓰고, O 하나만 쓰고 검색하면 영문자 O가 들어간 모든 단어가 다 나와요. 영문자 Y 하나 쓰고 검색하면 I 하나 쓰면 다 나오고 그래서 쓸 수 있는 걸 썼나 없는 걸 썼나 검색을 합니다. 이게 학교의 생기부 담당이 해야 되는 점검이고 담임쌤들께 이렇게 하시도록 안내를 드리셔야 됩니다. 학년 말에 할 일이 많죠. 자, 그래서 모두 완료되면 생기부 자료 반영을 하고 검증을 해요. 검증을 하면 여기 최종 검증 일자가 뜹니다. 뜨고 그 다음에 아무 이상이 없으면 되는데 이렇게 확인 필요가 떠요. 확인 필요는 생기부에 뭔가 맞지 않는 게 있어요. 얘를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얘를 누르면 오른쪽에 그 내용이 나타나는데 2024학년도 1학기 교과학습 발달 사항이 없대요. 1학기 성적이 없다는 거예요. 성적이 왜 없어요? 얘는 외국에서 와서 2학기부터 학교를 다녔어요. 그럼 1학기는 성적이 없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얘는 인정 오류를 여기다 쓴 거예요. 귀국 학생으로 외국에서 수학했어요. 이렇게 썼어요. 이게 인정 오류 사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인표가 뜨면 아무 선생님은 그냥 여기다 이모의로 자기 마음대로 내용을 쓰세요. 그러면 마감이 되거든요. 이걸 안 쓰면 마감이 안 되니까. 그래서 뭘 확인하라는 거냐? 요걸 확인하라는 겁니다. 아니죠. 이쪽이 아니고 여기입니다. 검증 결과조회 모든 반의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선생님이 그냥 마구잡이로 아무거나 써놓고 마감을 했나? 진짜 인정 오류인가? 확인을 꼭 해주셔야 돼요. 담임선생님들이 하긴 하지만 담임선생님들 중에 가끔 제대로 못하시는 게 있어서 생기부 담당이 꼭 그 학년 전체 거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자, 그다음 자료 반영을 하는데 인정 오류가 아닌데 오류가 나는 경우 있어요. 어떤 경우냐? 저희가 교과 후 수상을 종업식 일자 기준으로 시상을 해요. 근데 종업식 전이 수상 일자는 종업식 일자지만 그 전에 수상대장을 등록을 하죠. 그러면 나보다 미래의 날짜가 들어있어요. 지금 검증하는데 내일 날짜 수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날짜가 확인 필요로 나타나요. 아, 눌러보고, 아, 이건 수상 그 날짜가 지나서 검증하면 이상 없어. 그러면 확인하고 그냥 놔두시면 돼요. 어차피 2월 이후에 실제로 최종 반영은 1월 이후에 교육청 점검 받고 나서 하니까 검증을 또 한 번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아까처럼 외국에서 있어서 1학기 성적이 없어. 이건 뭐냐? 불가피하게 인정 오류가 나타나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예외 처리 사유를 입력하는데 이게 당일연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는 진급하고 내년 말에도 또 할 때 1학년 1학기 성적 없어요. 또 뜹니다. 그래서 해마다 확인해서 이게 진짜 인정 오류인가 확인하셔야 된다는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인정오류 예외 처리 사유는 다음 학년도에도 검증을 하면 또 떠요. 그래서 해마다 나타났을 때 이게 인정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걸 확인을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 외국인 학생의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를 예전엔 이걸 못했지만 기능 개선이 되면서 외국인 등록번호를 직접 검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생기부는 학급 담임교사가 검증하고 검증이 완료돼서 이상이 없어야지 반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담임이 반마감이 되면 학생부 마감은 학생부 담당 선생님이 학년별로 전체를 마감하는 거예요. 이 학생부 마감 기능은 메뉴 자체를 담임쌤이 권한이 아닙니다. 누구의 권한? 학년의 생기부 담당자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전체 마감을 하고 완료가 되면 기한문 상신을 해서 진급 처리를 할 수 있는 상태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검증을 할 때, 자, 요 내용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창체 이수 시간과 누가 기록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수 시간과 누가 기록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검증 영역에 나타나요. 1번부터 끝번이 다 틀리다. 그럼 시간표나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가서 확인하셔야 되는데 한두 명은 틀릴 수 있어요. 누가 틀린다고요? 대표적인 게 위탁 학생이에요. 위탁 학생은 위탁 기간에 누가 기록이 없기 때문에 위탁 학생으로 누가 기록이 존재하지 않아서 오류가 난다. 인정 오류 그런 학생은 쓰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의 전출입생은 학적 변동 반변경 학생은 선생님들이 맞추셔야 돼요. 또 어떤 아이가 이런 경우 있을 수 있냐? 아까 말씀 안 드린 것 중에 수련회나 또는 수학여행을 못 간 아이가 학교에 등교했어요. 등교하면 출석 인정을 해주죠. 출석 인정은 했지만 그 아이는 체험활동에 참여하지 않아서 자율활동 누가 기록을 안 해요. 그러면 실제로 등교는 해서 이수시간, 시간표의 건은 다 이수시간으로 잡히지만 아이가 실제로 참여하지 않아서 누가 기록을 하지 않아요. 그럼 두 개 시간을 수작업으로 맞춰서 학교 애들보다 이수시간을 적게 줄여 넣으셔야 돼요. 수동으로 맞추셔야 되는 경우입니다. 자, 자료 검증 외에 뭐 맞춤법 검사나 유의어 검색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학년 말에는 시스템이 과부하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속도가 굉장히 느리게 하는 원인이 되고요. 선생님들이 필요하시면 해보시면 됩니다. 자, 검증 결과조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누가 꼭 하셔야 된다? 담임쌤은 본인이 검증하면서 그 결과를 넣어요. 근데 이 검증 결과 조회는 학년의 생기부 담당은 꼭 열어서 1반부터 끝반까지 전체 내용을 확인하셔서 어느 반이 뭘 제대로 했나 안 했나 얘 인정 오류 맞아. 그 내용을 확인을 꼭 한번 해주셔야 된다는 거. 학년 생기부 담당 선생님이 확인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검증 내용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자, 제일 중요한 게 과목 성적은 존재하나 세특이 없는 경우는 오류예요. 성적이 있으면 우리 학교에서 학기말 처리했으면 모든 학생 세특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처리해서 세특을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성적은 존재하지 않으나
성적은 미존재하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 있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얘는 인정 오류래요. 왜 그럴까요? 아까 얘기했죠. 특성화해서 전입 와서 기계 일반 세특을 갖고 왔어요. 삭제하지 않고 인정해 주기로 해서 반영해 놨어요. 기계 일반 과목은 우리 학교에는 없어요. 학기말 처리를 하지 않았어요. 성적은 없어요. 하지만 세특, 전입교에서 이전 학교 거 가져온 게 있을 수 있다. 이건 인정 오류가 됩니다. 그런데 위에 성적이 있는데 세특이 없다. 이건 반드시 세특을 넣어 주셔야 된다는 거. 항목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 없고 특기사항이 없다. 왜 없는 건지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 세특이 수강 학생들은 모두 세특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뒤쪽 거에서 몇 개 예를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에 자 대입 수시 전형 때 이런 게 생겼어요. 작년에 이게 없었어요. 재학생이 1학기 성적 등록된 과목이 1학기 세특이 없어요. 근데 2학기에는 들어있어요. 이거 무슨 말일까요? 이 선생님이 1학기 세특에 넣었어야 대입 수시 전형 자료로 가는 건데 2학기에다 넣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목 오류가 떴다면 이미 8월 말에 했겠죠. 8월 말에 했다면 생기부 얼른 다시 가서 그 선생님께 새 2학기에 있는 세특을 1학기로 다 옮겨주세요 하고 다시 검증하면 이 오류는 사라집니다. 자, 이런 오류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교과 세특은 있으나 성적 자료가 없습니다. 누구라고요? 네, 학기 중 전입생에서 이전 학교 교과목이 우리 학교에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기재 금지어도 찾아주는 게 일부 있어요. 모두 찾아주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 방과후를 기록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세특에 방과후 문구가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이런 게 떴을 때는 꼭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 또 추가로 올해 반영된 게 있습니다. 마지막에.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입력 기간이 학생부 반영 기간보다 더 늦습니다. 내가 12월에 생기부 다 반영했는데 이 선생님이 1, 2월에 집에서 방학 내내 세특을 수정해서 넣으신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전에는 모르다가 반영 안 된 자료가 있으니까 이 선생님이 검증을 하면 검증을 새로 했을 때 이게 나와요. 검증을 새로 안 하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검증을 새로 하면 선생님이 생기부 반영한 이후에 들어간 세특이 있으니까 한 번 더 반영해 주세요라는 메시지. 그래서 나이스가 점점 선생님들의 실수를 잡아줄 수 있도록 메시지를 다양하게 보내주니까 메시지가 떴을 때는 검증해서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확인하는 과정을 꼭 거치셔야 된다는 거 항상 주의해 주세요. 자, 조회 및 출력인데요. 생기부 조회 및 출력이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법적 장부로 보관하는 건 아니에요. 조회 및 출력하면 보시면 조회 및 출력은 언제 하냐? 학급 전체를 출력해서 저희 검증할 때, 그러니까 검토할 때 생기부 자료를 3회 이상 대조 검토하는데 그때 쓰는데 첫 번째 1번 검토할 때는 항목별을 출력해요. 2, 3검 할 때는 생기부 2를 출력해요. 그래서 하는데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이 연속으로 나오면 홀수 페이지일 때 뒤에 이어서 나와요. 그렇게 나오지 않게 하려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가 어떻게 하냐. 전체 학생 생기부를 양면 출력할 때 그냥 출력하면 홀수 번호 나온데 다음 학생이 나란히 붙어서 나와요. 연속으로. 그러지 않게 하려면 전체 학생을 양면 출력 선택해 놓고 나중에 선택 후 개별 출력을 눌러주면 한 학생씩 똑똑 끊어져서 나타난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이제 그 뒤에 반별 학생부 자료 검색이 가능한다고 나오죠. 학생부 자료 검색 기능에서 뭘 검색하냐? 기재 유의어를 검색할 수 있게 아까 미리 안내 드렸습니다. 자, 학생부 내용의 검색어, 내가 어떤 단어를, 대회라는 단어를 검색했을 때 그 대회가 어디 있나 몽땅 보여져요. 그러면 적합하지 않은 부분 검색하시도록 아까 나이스 화면으로 안내 드렸습니다. 그 다음, 자, 생기부는 별도로 오프라인을 출력해서 결제할 필요 없습니다. 법적 장부 아니에요. 나이스 안에 들어있는 게 장부입니다. 그렇지만 학교에서 3회 이상 대조 확인을 위해서 중간에 출력하는 거라 완성본을 출력해야지 A라는 교사는 세특 하나도 안 났어. 그럼 검토가 의미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기준일을 정해서 이때까지는 다 넣으시고 물론 10명 중에 한 명은 그때까지 못 넣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데 그 사람 하나로 인해서 학교 생활기록부가 다 신뢰도를 잃는 경우 3월에 뉴스에 나오는 학교가 있어요. 꼭. 자, 올해도 3월에 시흥의 모 학교에서 영어교과 세특이
아이들이 뒤죽박죽 섞였다고 나왔죠. 교육청에서 이런 거 관리도 안 한다고 학생들 민원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 넣어놔야지 학교에서 다 같이 확인하는 겁니다. 제가 틀릴 수 있어요. 항상 제가 안다고 이렇게 떠들고 있지만 저는 생기부 지원단도 하고 있는데 생기부를 가지고 지적질을 하지만 저도 틀리게 가끔 나도 모르게 틀린 걸 넣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확인해 주면 너무 고맙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 주십사 하는 말입니다. 자, 생기부 조회 및 출력은 필요한 경우 하시면 되고 메뉴는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학년의 경우 3학년은 좀 달라요. 1, 2학년은 자료만 다 반영되면 되는데 3학년은 생기부의 첫 페이지에 졸업대장 번호가 들어가요. 인적사항 있는 위쪽에 졸업대장 번호 들어가는 난이 있고요. 또 졸업 2월 며칠 또는 12월 30일 졸업일자도 들어가야 돼요. 그게 언제 들어가냐? 요 다음 번으로 말씀드릴 졸업 처리를 해야 들어가요. 그럼 졸업 처리를 먼저 해요? 그게 아니고 졸업 대장 번호까지만 생성하면 이 내용은 자동으로 들어가요. 학적 반영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졸업 대장은 지금 생성할 수도 있어요. 그런 내용을 생성해 놓으면 들어가서 얘까지 졸업대장 번호, 졸업 학적이 들어갔나 내용을 확인하고 3학년 생기부를 마감하고 결제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 전입생은 주소부터 이 내용을 별도로 확인해 주세요. 학기 중에 학적이 변동된 학생은 예를 들어 아이가 부산에서 전학을 왔는데 아직도 주소가 부산이에요.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을 확인해 주시고 그 외의 내용들이 모두 이전 학교 것과 우리 학교 게 맞게 들어갔나를 담임쌤이 출력물 가지고 별도로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모두 입력이 완료된 이걸 강조합니다. 입력 완료되면 3회 이상 학교의 생활 기록부는 당해년도 입력 내용이 모두 완료되면 3회 이상 대조 확인. 혼자 3회 이상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학교 자체의 계획에 의해서 하죠.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 일정에 선생님들이 맞춰주셔야지 전체적으로 하는 거지 한 교사라도 입력 안 하고 뒤늦게 있으면 분명히 그걸로 인해서 나중에 문제가 돼요. 인근의 학교에서도 재작년에 어떤 한 교사만 늦게 넣었어요. 늦게 방학 때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고 급하니까 통으로 이제 딴 데 걸 갖다 붙여 넣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 3월에 그 학교에서 이 선생님 다시 불러갔어요. 딴 학교로 발령났는데 다시 불러. 그래서 왜 그랬냐 물으니까 급하게 넣었는데 1, 2학년 수업을 들어가요. 1, 2학년 수업 들어가는데 한 학년은 학년부장이 그 선생님이 너무 늦게 하고 제대로 하니까 그 선생님 걸 확인했어요. 확인했더니 바이트 수를 교과목 들어가는 거 생각 안 하고 본인 생각하는 엑셀에다 잔뜩 넣어서 붙여 넣었더니 나이스에서 바이트가 넘치니까 잘린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나이스가 기능이 개선돼서 바이트가 넘치면 저장을 안 하고 얘가 메시지를 줘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냥 저장 툭툭툭 끝대가 다 끊어졌어요. 근데 확인을 한 학년부장은 선생님 이거 이 애들 틀렸으니까 끝에 수정하세요 하고 고쳤어요. 확인 안 하고 그냥 마감한 학년은 대거 틀린 아이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고칠 수 없냐 나오는데 고칠 수 없습니다. 내용 정정이라.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당해년도에 확인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다음 학생부 모두 완료되면 담임쌤이 반마감을 합니다. 담임쌤이 뭘 가지고 여기 12월 17일 이렇게 마감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학교에서 정한 날짜가 있어요. 우리 학교는 2월 며칠 날 마감할 거야. 그러면 2월 며칠 날 생기부 전체 반영하시고 전체 반영하고 그리고 검증하고 그리고 나서 마감을 하는 걸 거의 동시에 해주셔야 된다. 전체 반들이 같이 자, 그렇게 하고 나서 모두 마감이 완료되면 생기부 담당이 전체 마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입력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학급 담임교사가 자, 전체 검증 마감을 하면 그러면 학년 담당이 다시 하는데 만약에 고쳐야 될 게 있다. 추가로 수정할 내용이 생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부 마감했는데. 네, 풀러야죠. 전체 마감을 한 경우 전체 마감도 풀러야 되고요. 또는 마감 취소를 해서 결제를 다 받았는데요. 그러면 기한문 상신도 해서 풀르는 경우도 있어요. 언제까지? 네, 3월 1일 이전까지는 가능해요. 3월 1일 이전까지. 근데 3월이 넘으면 3월 1일이 되면 이전 연도 생기부는 수정할 수 없게끔 시스템이 나이스가 자동으로 닫아버려요. 학교에서가 아니고 나이스가 올해부터 올 2024년 3월 1일부터 그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내년에도 25년 3월 1일이 되면 이전 연도 생기부는 수정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담임선생님들이 모두 마감했나 확인하시고 그리고 완료되면 학년 생기부 담당이 전체 마감을 하고 그리고 기한문 승인 요청, 기한문 상신해서 승인 요청을 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설명이 나와 있고요. 결재권자 언제 하라고요? 네, 2월 말에 처리해라. 그 전까지 마감은 해서 학교에서 닫아놓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최종으로 오류가 생기고 하는 건 2월 말에 하고 3월 이전에 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2월 말에 최종을 해라.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업무가 끝났지만 실제로 인사이동이 1월 초면은 인사발령이 다 나요. 또는 기간제 선생님들이 계약 완료가 되고 그러면 이제 실제로 담임 역할을 하고 있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안 되고 뭘 하래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2월 초에까지는 거의 다 마감을 해서 닫아 놓으셔도 돼요. 다만 혹시 모르기 때문에 반영은 언제 해라? 2월 말에 최종 결제를 해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라도 큰 오류가 있으면 또 수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졸업생 생활기록부는 나이스 시스템에서 졸업 후 8년 동안 보관하다가 8년이 경과하면 국가기록물로 국가기록물 관리 시스템으로 이전이 됩니다. 나이스 안에서는 8년 내용의 자료, 졸업 후 8년까지만 조회가 되고 그 후에는 보존 자료, 보존 관리를 위해서 별도로 기록물 사이트로 별도의 기관으로 이관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생기부가 모두 완료됐다. 그럼 해야 되는 법정 장부가 두 개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 졸업대장이 하나 있고요. 졸업대장은 지금도 만들 수 있어요. 12월 중순쯤에 만들죠, 보통. 졸업과 동시에 졸업을 하고 나서 교육정보 시스템의 전자결제, 교육정보 시스템에서 전자결제를 해서 전자결제를 하고 상신을 하는 거예요. 졸업한 후에. 그리고 출력해서 반드시 좀 오프라인이에요. 출력해서 거표지에 결제를 받는 겁니다. 교표지에. 그래서 종이로 보관합니다. 그런데 이걸 보관하라고 했더니 3학년 부장님 책상 서랍 속에 보통 졸업 처리를 3학년부에서 해요. 학적 졸업 처리를. 책상 서랍 속에 보관하는 게 아니고 졸업생 자료는 어디서 하나요? 학교 업무에 따라 다르지만 행정실에서 합니다. 그래서 졸업대장 수기 졸업장부를 행정실로 이관하시면 됩니다. 당해년도 결제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 보관해야 되는 게 뭐 있냐?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얘도 법적 장부입니다. 학년도가 모두 끝나서 이제 더 이상 정정 없어요. 그러면 증빙자료, 우리 학교 올해 정정이 100건이야. 그럼 증빙자료를 정정대장 번호와 일치하게 1번부터 100번까지 번호를 부여해서 합철해서, 합철이라는 건 한꺼번에 묶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학교는 정정이 너무 많아서 4건이야. 그럼 4건 각각의 인덱스, 정정대장 목록과 내용 번호를 일련 번호 순서로 해서 보관해서 묶음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얘도 역시 법표지에 결제를 해서 보관하는 법정 장부입니다. 졸업대장과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은 나이스에서도 완료하고 오프라인으로 출력해서 법표지 결제받아서 보관합니다. 정정대장 사당 결제는 감사의 주요 점검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이걸 안 하는 학교는 감사해서 당연히 지적사항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학교생활기록부를 보관합니다. 제가 지금 학교생활기록부와 관련된 걸 거의 1시간 가까이 말씀드렸는데, 자, 학년 말에 제일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고, 여러 선생님들이 모두 같이 하는 작업입니다.